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우지입니다. 나노과학과 나노기술의 발전에도 재료와 물질이 필요합니다. 바로 머리카락 직경의 10,000분의 1 크기 세개인 나노입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나노입자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금 나노입자입니다. 크기나 모양에 따라 다양한 색을 갖죠. 가장 기초적인 방식부터 주위의 일반적인 물질들로 금 나노입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최고의 화학 시약 제조 판매사인 TCI의 한국 총대리점 세진 CI를 통해 시약을 협찬받았습니다. 금 나노입자 협성에는 사염화 금산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금 시약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금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골드바를 염산과 질산 혼합물인 왕수에 녹인 후 열 처리에 간단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먼저 진한 염산에 골드바를 넣고 가열합니다. 기포가 생기며 충분히 온도가 상승해 반응이 준비되면 진한 질산을 약간 넣어줍니다. 금이 녹는 과정은 산에 의한 용해가 아닌 염화 이온에 의해 화합물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금이 용해되며 용액 색상은 주황색으로 변화합니다. 완전히 용해된 후 계속 가열하여 질산을 기화시켜 제거합니다. 염산을 몇 방울씩 넣어주며 농축하면 사염화 금산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골드바를 녹여 금 시약을 만들어 사용하면 금 시약을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절반 정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금 나노입자 합성에 사용된 시약은 TCI 제품으로 구연산, 비타민C, 그리고 키토산의 세 종류입니다. 다이소듐 사이트레이트 세스키하이드라이트는 구연산염 수화물입니다. 식품에도 사용되는 시큼한 구연산과 같은 물질입니다. 100mg의 시약을 총 10ml의 증류수에 녹여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질량%의 구연산 수용액은 약 38mm몰 농도의 됩니다. 금 나노입자의 크기 조절을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비커나 바이알 등에 50ml의 증류수를 넣고 마그네틱 바를 이용해 교반합니다. 앞서 준비가 완료된 염화금 수용액은 250mm몰 농도로 맞춰뒀습니다. 마이크로 파이펫을 이용해 50 마이크로리터의 염화금 용액을 넣어줍니다. 이후 앞서 만들었던 1질량%의 구연산 수용액 1ml를 추가로 넣어주고 60도씨에서 15분간 반응을 진행합니다. 용액의 색상이 어느 순간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매우 작은 금 씨앗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며 검은색 또는 보라색으로 변화합니다. 씨앗이 길게 자라나 선 모양의 금 입자가 만들어진 후 작게 끊어진다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씨앗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시드 그로스 메커니즘을 따른다는 의견입니다. 점차 붉은빛이 강해지며 진한 와인색의 용액이 만들어집니다. 합성된 금 나노입자를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원심 분리를 통해 정지한 후 관찰해야 깨끗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L-아스코르브산의 다른 이름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물질로도 유명한 만큼 자신이 산화되며 다른 분자를 환원시키는 환원제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 양이온들을 환원시켜 원자를 형성하고 원자들이 쌓여 나노입자가 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6mg의 아스코르브산을 정량해 10ml의 증류수에 녹여 100m몰 농도의 용액을 준비해줍니다. 1mg 덜 들어갔지만 이번 실험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용된 농도는 0.5m몰 농도의 염화금 수용액과 0.1몰 농도의 L-아스코르브산 수용액입니다. 투명한 유리 바이알에 염화금 수용액을 넣고 교반합니다. 아스코르브산이 우수한 환원제여서 가열은 특별히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아스코르브산을 넣는 순간 연한 노란색 금 용액이 바로 투명하게 변화합니다. 금은 1가와 3가 이온을 이루게 됩니다. 아스코르브산은 우리가 사용한 노란색의 3가 금 양이온들을 부분적으로 환원시켜 1가 금 양이온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색상이 투명해집니다. 뒤이어 아주 작은 금 씨앗이 생겨나며 연한 검은색을 거쳐 푸른색이 만들어지는데 나노입자의 형태가 자라나며 점차 색상이 변화합니다. 아스코르브산으로 합성된 금 나노입자를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촬영한 모습입니다. 사용된 시약은 0.5%의 키토산 수용액과 골드바를 녹여 준비한 금이온 그리고 비타민C입니다. 키토산만으로는 반응성이 높지 않아 아스코르브산을 환원제로 함께 사용했습니다. 투명한 유리 바이알에 키토산 수용액 9.5ml를 넣었습니다. 참고로 키토산은 물에 잘 녹지 않아 아세트산이나 염산 등을 1% 정도 넣어줘야 용해가 가능합니다. 약간의 점성이 느껴지죠. 교반하며 0.5ml의 염화금 용액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0.2ml의 아스코르브산을 넣어주면 매우 빠르게 색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청색을 거쳐 조금씩 보라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잠시 후 키토산 없이 만든 경우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물킨 염화금 수용액 25ml를 바이알에 담았습니다. 빠른 반응을 위해 섭씨 70도로 약간의 가열을 합니다. 그동안 오렌지 주스를 약 알칼리성이 되도록 NaOH 수용액으로 pH 9 정도로 맞춰줬습니다. 만들어지는 나노입자의 형태는 pH에 따라서도 영향받곤 합니다. 교반하는 금 용액에 준비된 알칼리성 오렌지 주스를 0.2ml 넣어줬습니다. 오렌지 주스에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죠. 환원제로 사용될 수 있는 당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 오렌지 주스로도 금 나노입자 합성이 가능합니다. 아마 웬만한 음료로는 다 만들 수 있을 테니 테스트해보셔도 재밌겠죠. 단순히 카페인만으로는 환원성이 약해 입자 합성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달달한 캔커피라면 어떨까요? 당은 매우 유용한 환원제이니 가능할 겁니다. 증류수 20ml에 캔커피 1ml를 넣고 섭씨 70도로 가열해줍니다. 교반하며 1ml에 염화금 용액을 넣어줬습니다. 색상이 아름답게 변화하다 매우 어둡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면 가장자리에는 검은 덩어리까지 뭉쳐 달라붙었죠. 워낙 다양한 화합물로 이루어져서 입자들이 서로 뭉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더 물켜 합성한다면 조절될 수 있을 듯합니다. 여러 물질을 사용해 만든 금 나노입자의 최종 모습입니다. 모두 금으로 이루어진 작은 알갱이지만 크기와 모양에 따라 색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사용했던 코로나 테스트기 역시 붉은 금 나노입자로 만들어지죠. 골드바를 녹여 만든 염화금 용액은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